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타 안팎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과로사 문제, 자살 문제, 그리고 이 출장 중 이 복상산 직원의 산재 보상 급여 청구권 문제에 대한 내용들 흥미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자 문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그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 그리고 이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안전관리자에 관한 이 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안전관리 또는 안전관리자라는 직업 내지는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앞으로의 전망,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안전관리자라는 게 뭐냐? 안전관리자는 이제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겠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조하고 이 라인 매니저, 이 관리 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도 조언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사업의 사업자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찬찬히 이제 법령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보면 이제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한 이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이 산업안전 지도사라든지 산업안전 기사나 산업기사, 건설안전 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분야에 오랫동안 이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제 안전관리자로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이제 총포, 화형류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교통 관련 법규라든지, 전기사업법이라든지, 또는 에너지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관련 법에 보면 이제 안전관리자 책임자를 둬라, 또는 담당자를 둬라,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이제 특별 법령에서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표에 보시는 것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1번 내지 2번을만 얘기합니다. 즉 자격증 소지자 내지 이 산업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느냐, 안전관리자를 안 두면 안 되느냐, 안전관리자를 몇 명 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 얘기인데, 이 법에서는 소위 시행령 별표 3에 복잡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하기 뭐해서 이제 집어치우고, 이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그리고 건설공사 분야, 이렇게 나눠 놓고서 이제 그 사업의 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 금액, 그리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 종업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종별의 안전관리자를 몇 명을 두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관리자를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거 숫자, 그런 걸 정수라고 하는데, 정수보다 늘리거나 현재 있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가르쳐라, 교체하도록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느 사업장의 평균 재활이 동종업종 평균의 곱절이 넘는 경우, 그 다음에 연간 중대재해가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법에 정한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숫자를 법에 정한 것보다 더 늘리라든지 현재 있는 안전관리자를 바꾸라든지 그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대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시 근로자를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거나 건설공사가 120억 원 이상 또는 토목공사인 경우는 1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안전관리를 외부기관에 맡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동일한 시군군에 2군데 이상이 있다든지 시군구를 달리하더라도 15km 이내에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2군데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둬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2군데 사업장 종업원수 합계가 이제 300명 미만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급인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급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는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두면은 수급인의 경우는 안전관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는 어떤 조직 체계내에서 일을 하게 되느냐? 안전관리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기억하실 겁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규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는 이제 작업의 형태를 고려해야 되는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교대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었으면 그에 필요한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무엇인가가 궁금하죠. 이제 안전관리자는 거듭 말씀드리면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 감독자를 지도 조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이 되겠는데 그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말씀드렸어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없으면 이제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라든지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계 또는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기계 구입할 때 적격품 선정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와 지도 조언을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교육에 관한 거든지 안전관리자가 실제로 안전교육 강사로 많이 나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안전교육 계획 수립도 중요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직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순회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장 순회 점검에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산재가 발생했으면 산재 발생의 원인 조사를 분석한다든지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산재 통계의 유지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한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해야 될 사항을 보조와 지도 조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내용을 기록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을 따더라도 사업장에서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이런 법령 내용을 잘 보고서 본인이 해야 수행해야 될 업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기록을 해가지고 이 당의 사업장의 업무 특성, 생산물 또는 서비스의 종류, 근로자의 분포, 남녀 분포가 어디 있고 연령대가 어디 있고 작업 형태, 교대제가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을 짜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관련된 업무를 잘 수행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총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 주재, 임원, 점장 이런 사람들이지만서도 이제 라인 매니저가 안전관리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안전관리자는 보조와 지도 조언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제 안전관리자에 대한 법령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얼마 전 어느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폭행당한 뉴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지난 8월 3일 폭염의 날씨에서 현장에서 일하다가 심장이 정지된 노동자를 발견해서 즉각 119에 신고 조치한 안전관리자를 현장 임원이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하남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 내용을 띄우고서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지자 즉각 119에 신고한 안전관리자를 현장의 호반건설 간부가 칭찬은커녕 폭언과 함께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9에 신고하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확인돼 산재보험료가 인상되고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호반건설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일상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공단과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 A씨는 8월 3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현안 2지구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공사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쓰러졌다. 이날 하남시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5.6도로 올해 가장 더운 날 중 하루였다. A씨는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생명이 위독했다. 이에 현장의 안전관리자 역할을 맡던 직원 B씨는 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인 57살 C 상무는 안전관리자를 불러 지정병원이 있는데 왜 119를 부르느냐고 심하게 꾸짖으며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 회사 측은 A씨를 119 구급차 대신 사설 차량을 이용해 지정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이후 호반건설 측의 대응도 직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폭언 폭행을 자행한 상무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조치를 한 뒤 여전히 사고 현장 책임을 맡기고 있다. 안전관리 역할을 하고 있던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던 B씨는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 발령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흡 등 사업주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인데도 산재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산재 미보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지정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신규 채용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뿐 응급상황 때 산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당일 지정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 것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 경시, 직장 내 갑질 풍토가 호반건설 내에 만연해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직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전에 나갔던 현장 소장도 조인트 무릎을 까고 욕을 했다. 거나 폭언, 욕지거리, 손찌검을 받고도 그냥 넘어가는 직원이 많다. 고 하소연하는 글이 여럿 게시됐다. 또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동영상을 틀어주면 뭐 하느냐는 등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일부 대기업 건설 현장에 만연된 산재 은폐 관행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9 신고가 접수되면 산재 발생 기록이 자동으로 노동당국에 넘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회사 측이 119 신고를 극도로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당국이 산재 사실을 인지하면 근로 감독, 산재보험료 인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산재 신청을 하면 관급공사 수주 등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그러다 보니 119 신고를 피하고 지정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잘 듣고 보셨죠? 뉴스 내용.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우리나라의 안전이 한참 멀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호반건설이라는 어느 특정 회사를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꽤 큰 건설 회사라는데 이런 데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정도라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열사병으로 쓰러진 분은 119 차량이 아니고 사설 차량, 말하자면 직원 차량이나 그런 거겠죠. 사설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죠. 이송 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떨까 하고 모골이 송연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현장 책임자가 보고 계시다면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119를 불렀는데 119 부르면 나중에 산재 책임 문제로 복잡하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직원 차 같은 것들을 불러서 환자를 이송하게 되면 이 직원 차를 부르는데 현장 책임자가 뭐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해가지고 직원 차량으로 이송하다가 아니할 말로 이 환자인 근로자가 사망이라도 하면 현장 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9 구급차를 부르면 거기에 응급구조사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응급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 직원 차나 회사 차량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119 구급 차량으로 옮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무튼지 간에 사설 차량으로 이송을 하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의 중대한 형사적 책임이 따르니까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의 조치도 참 딱한 것이 이 안전관리자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119 구급차를 부르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걸 갖다가 말이지 회사에 상무라는 사람이 막말을 하고 조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업한 사람은 경징계하고 그 현장 책임을 그대로 맡기고 있고 오히려 안전관리자를 딴 데로 내보냈더니 이게 참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자는 일을 잘했다고 표창이나 칭찬을 하거나 상장을 주거나 하고서 그 현장에 그대로 안전관리를 맡기고 오히려 저 패고 한 그 상무라는 사람을 딴 데로 날려보내던데 거꾸로 하니 참 문제입니다. 노동청도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했다고 하니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걱정입니다. 또 이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뉴스에 나온 대로 뭐 노동자가 쓰러진 이후에 무슨 사용자 과실이 뭐 중요하네 만에 무슨 또 3일 이상 휴업이면 산재 조사표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산재 미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적인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재번의 산업안전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제대로 일을 한 다음에 거기에 현장 책임자한테 뚫어 맞았으면은 그 사실을 문제시해가지고 조사하든지 해야지 무슨 산재 미보고 문제를 따져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안전이나 산재 예방은 노동부 관계자가 주역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지금 사례에 있는 안전관리자와 같이 모범적으로 일을 해야 산업안전이 되고 산재 예방이 되는 것이지 노동부 관계자들이 안전관리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두드러 맞았는데 엉청하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안전관리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엉뚱하게 나무다리 긁는 격 아니겠어요? 이 기사 그대로 노동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만 하고 말았다면 참 혀를 찰 노릇입니다. 안전관리자를 잘 보호하고 그들이 일을 잘해야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여러분. 저는 이 호반건설에서 있었던 안전관리자의 정당 업무 집행에 대한 폭행 사태가 아주 예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럴 거라고 믿고 싶고요. 다른 여러 대소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잘하고 현장에 또 현장 소장들이 모두 잘 하시겠죠. 이렇게 안전관리자들의 길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노동청 당국에서 수수방관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안전관리자들이 일을 잘해야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이 잘 된다는 점을 다 같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말씀인데, 안전관리 업무를 현재 맡고 계신 분들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하고자 공부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뉴스에서 본 것 같이 이런 것들 보고 이렇게 속상해하거나 이렇게 좌절하실 게 아니고,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는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이 미개척 분야가 많습니다. 미개척 분야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서도 앞으로 안전관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전관리라고 하는 프로페션, 안전관리라는 직업, 안전관리자라는 직업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것이죠. 선진국에서도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갈수록 사업장의 안전, 건설 현장의 안전, 제조업의 안전, 이런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중요해지고 그 사람들의 몸값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전관리 분야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보건관리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또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현실 사례 또는 전문기관에 맡긴 문제들, 안전관리자들의 근무 현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또 제가 여담으로 또는 에피소드로 다른 사례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보건관리자 업무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